자, 이어서 31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when reading read another scientist findings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한 번 더 접속사 when 뒤에 등장하는 ing 혹은 pp형 우리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한 번 더 그렇지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우리가 얘는 능동관계일 때 쓰는 거라고 배웠고 pp형인 read는 수동관계일 때 쓸 건데 뒤에 목적어 한번 찾아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findings라고 있죠. 능동관계겠죠. 그러면 목적어 있으니까 그래서 reading 답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주어를 살려놓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주조를 보시면 명령문으로 나왔죠.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략돼 있죠. 주어 누가 생략돼 있나요? 주어 항상 you가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니까 집어넣고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when you 해석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reading another scientist findings인데 findings는요 연구 결과라고 해석을 하세요. 발견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findings는 연구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읽을 때 자, think critically 어떻게? 비판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죠. Critically about the experiment 그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주제문이겠죠? 명령문이고요. 주제문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래요. 자,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were observations recorded during or after the experiment? 그래서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were recorded. 자, 이 관찰이라는 것이 기록되었습니까? 자, during or after인데 during 문제 볼게요. 실험하는 도중에 기록된 겁니까? 아니면 실험이 끝난 이후에 기록된 겁니까? 지금 이걸 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의 객관성을 지금 따져보라는 얘기죠. objectivity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험의 객관성을 한번 따져보라 이런 얘기죠. Do the conclusions make sense? make sense는 무슨 뜻이었죠?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이런 말인데 자, 그 결론은 이치에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 물음표, 질문 이어지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Can the result be repeated?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반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성이라는 걸 띄려면 똑같은 실험 결과가 반복돼야 되겠죠.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가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게 생긴다면 그 실험 결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겠죠. 지금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믿을만 하냐,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e the sources of information 정보의 출처가 reliable 그래서 신뢰할 만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따져볼 수 있니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 문장 you should also 나왔는데 쌤이 also 나오면 주제문 느낌 난다고 했죠? 이 문장을 좀 유의하게 봅시다. You should also ask 쌤이 문제를 한번 냈어요. if 그 다음에 that the scientist or group conducted the experiment was unbiased. 네, 이 문장 주제문입니다. 색칠해 주시고요. 문법을 먼저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문법을 해결하려면 여기는 ask란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4형식 동사겠죠. 여기서는 미안해요. 3형식입니다. 미안합니다. 3형식이네요. 자, 3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죠? 불확실 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죠. 우리가 불확실 동사 ask는 여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쓸 때 우리가 if 혹은 누군 쓸 수 있다? whether는 쓸 수 있지만 that은 쓸 수 없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왜 그랬나요? if나 whether는 불확실이라고 써주세요. that은 확실입니다. 그래서 동사 ask 뒤에 if나 that을 쓰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쌤이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3형식 동사 ask를 쓰게 되면 얘는 불확실이에요.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그럼 불확실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를 써야 될 테고 여기에 명사절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기를 두 가지로 보여드리면 if 혹은 누구 whether 라는 접속사 그리고 that을 썼는데 우리가 that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명사절 되려면 접속사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기로 if나 whether도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접속사 that도 뒤에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그럼 똑같잖아. 그지? 심지어 얘도 명사절이고 간접 의문문 명사절, that절도 명사절이었단 말이지. 그럼 문법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가 다르다고 했죠, 쌤은? if나 whether는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그렇죠. 불확실할 때 쓴다. that은 뭐 할 때 쓴다. 그렇죠. 우리가 확실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that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왔던 ask라는 건 불확실을 상징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if나 whether는 답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that은 접속사 that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부분은 whether 가능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니까 가능해요. 자,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The scientist or group, 그 과학자들 혹은 집단이가 나왔는데, 자, 일단 주어 표시해 볼게요. 여기 그룹에다가 한번 주어 표시해 보겠습니다.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왔나요? 바로 안 왔죠. 동사 어디 있나요? 자, 여기가 바로 본동사겠죠. 여기가 본동사입니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끊었고요.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뭐가 왔지? 그치, 분사가 왔죠. 자, 우리가 분사 플러스 알파라고 배운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쓸 때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했죠?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를 답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또 하나 단어를 좀 챙겨보시면요. conduct라는 단어는 실험이 나오잖아, 목적어 자리에. 그럼 실험을 하다. 실험을 원래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실험을 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시행하다라는 단어에는 carry out이라는 단어도 동의어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conduct를 썼지만 carry out을 쓴다 하더라도 문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carrying out the experiment 해도 의미는 똑같아집니다. 문법도 같고요. 그럼 실험을 진행한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실험을 수행한 과학자들이나 집단이, 자, was 뭐한지 아닌지 unbiased, 이 단어가 이 지문의 핵심 단어겠죠. 자, unbiased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으냐면 이 단어부터 먼저 우리가 biased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biased는요, 누구하고 똑같냐면 prejudiced 혹은 tilted, 이런 단어들하고 다 동의어가 돼요. 다 무슨 뜻이죠? 편향된, 편견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편향된, 편견을 가진, 이런 단어예요. 다시 한번, biased, prejudiced, tilted, 이런 단어입니다. tilted는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iased, 한 번 더, biased, prejudiced, tilted, 전부 다 무슨 뜻이다? 편향된, 이란 뜻인데, 지금 보면 on이 붙었죠? on은 이 단어의 정반대들이에요. 그러면 얘 반대말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unbiased는 반대말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편향되지 않은이죠. 근데 편향되지 않은, 그럼 어떤 뜻으로 느껴지세요? 그게 객관적인입니다. 그래서 objective 하고 동의어가 되고요. 또 하나 disinterested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disinterested는요, 일단 this라는 단어와 interested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럼 interested는 뭐냐면, interested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럼 disinterested는 무슨 뜻입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이지? 공정한, 공평한, 혹은 사심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쌤 봤을 때는요, 책에서는 unbiased가 문제로 나왔지만 이 disinterested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쌤은. 자, 또 어떤 단어도 있냐면 partia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partial 먼저 기억해 볼까요? partial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편견이 있는, 편향적이라는 뜻이거든. 그 앞에다가 im을 붙이면 impartial, 그럼 공정한, 공평한이라는 단어가 돼서 바로 fair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artial은 이 biased 쪽에 가까운 단어고요. 앞에 im을 붙이면 unbiased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쌤이 동의어들을 굉장히 많이 써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 objective라는 단어와
혹은 disinterested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단어일 것 같은데 쌤이 그 중에서는 얘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이 단어들은 꼭 같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같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지금 삼형식 동사 ask 다음에 목적어 나올 자리 누가 나왔어요? if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명사절 if입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the scientist or group conducting the experiment, 그러니까 그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그 집단이나 과학자가 was unbiased, 뭐인지 아닌지예요. 뭐 하지 않은지?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즉 공정한지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오케이. 다음 문장.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실험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지금 단어를 좀 써드렸어요. disinterested, objective, impartial. 적어드렸죠. 이 단어하고 동의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eing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슨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 being unbiased는 편향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 됐죠? 편향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공정한 상태, 공평한 상태, 치우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being입니다. 그리고 mean 동사고요. 쌤이 mean 동사 나온 다음에 나온 대절은 항상 어떻게 기억하자? 주제문 형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어 means that 하면요, 이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 주제문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절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겠구나라고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했더니, 자, you have no spec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그 실험의 결과에 특별한, 여기서는 흥미 관심의 뜻이 아니고요. 써보세요. 이해관계. 이해관계. 이해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과학자예요. 근데 이 제약회사라고 합시다. 이 제약회사가 어떤 신약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주식을 샀단 말이야. 이 회사에. 그럼 내가 과학자고 실험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 약의, 신약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 신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 거고, 그럼 나는 돈을 벌겠죠. 이런 게 바로 이해관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이해관계가 바로 interest예요. 흥미, 관심이 아니고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데 쌤이 단어를 살짝 바꿨습니다. profit로요. 이익이란 뜻이에요. 요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은 편향되지 않은 상태, 즉 공정한 상태, 객관적인 상태, 혹은 disinterested인 상태겠죠. 그죠? 사심이 없는 상태라고 쌤이 얘기했습니다. 자, 좋은 단어는 disinterested가 핵심 단어니까 쌤 이걸로 한번 써보고 해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 being disinterested 쓰면 사심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have no가 들어가면 긍정, 부정, 부정으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야. 내가 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즉, 이 실험 결과로부터 내가 뭔가 득볼 수 있는 게 없어야 공정한, 공평한, 객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being unbiased 혹은 being disinterested. 자, 그래서 편향되지 않은 상태, 즉 치우치지 않은 상태, 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태, 그리고 사심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이 실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특별한 이득이나 이해관계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핵심 내용이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for example 나왔어요. 예시죠. 쌤이 예시 나오면 뭐다? 그렇지. 앞문장이 주제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문장의 내용이 뭐다?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have no special interest. 다시 한번 뭐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객관적일 수 없어요. 이해됐죠? 다음 문장. 예를 들면
if a drug company, 제약회사가 pays for an experiment to test 나왔는데 자, to test에서 쌤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고요. 준동사죠.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왔습니다. 문법 문제로요. 그래서 how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자, 우리가 how라는 문법을 하려면 기억해 보시면 쌤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배웠던 how는 의문 부사 how인데 뒤에 누가 나올 수 있지? 형용사 또는 부사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쓰더라. 요거 기억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고요. 명사절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절 됐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나 부사가 왔을 때 how는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니?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자, 이제 근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골라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굿이 형용사고요. where은 부사예요. 제가 문제로 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했지? 이 뒤에 있는 동사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works예요. 이게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자,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work가 일형식 자동사라는 거. 일형식 자동사로 끝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동사, 일형식 자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부사라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누가 답이다? 부사가 답이겠구나. 왜? 지금 동사가 일형식 자동사가 왔기 때문에 부사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는 오면 안 됩니다. 문법 문제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에요. One of its new product인데 그 제약회사의 새로운 제품들 중 하나. 다시 한번 신약이겠죠? 신약이라고 합시다. 그 신약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단 효과가 있는지. work는요, 작동하다의 뜻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들, 신약이라 할게요, 편하게. 새로운 신약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to test.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만약 이 제약회사가 한 실험에 pays for 뭐 하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대는 거죠. 실험하는데 돈을 직접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이 실험 결과를 누구한테 유리하게? 이 제약회사에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돈을 댔으니까.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there is special interest 나왔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이제. 우리 there is 문장 구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there는 부사기 때문에 절대로 주어가 되지 못해요. is는 일형식 동사가 되겠고요. 주어는 special interest가 주어 자리에 등장한 명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장 구조 어때야 돼요? 끝나야죠.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으니까 뭐가 왔다? 이번에도 분사가 왔다. 그래서 분사가 앞에 있는 interest를 수식하는 구조가 됐겠죠. 자, 그리고 involving, involved 나왔는데 우리가 배웠던 involve라는 단어는요. 타동사죠. 뭐뭐를 관련시키다, 연루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뒤에 지금 뭐가 없죠? 그렇지. 목적어가 지금 안 보여요. 없으니까 과거 분사 PP형을 정답으로 합니다. 그러면 special interest인데 이해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interest involved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연관된,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 이렇게. 그러면 연루된,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기겠죠? 있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왜 이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돈을 댔으니까요. 돈을 댔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의 유리한 실험 결과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여기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 다음 문장.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콜론이 왔죠? 이것도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이라고 써주세요. The drug company profit 나왔는데 그 제약회사가 profit. 여기서 동사는 profit은요, 동사입니다. 아까 쌤이 써드린 profit은 명사였고요. 이번엔 동사예요. 그럼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뭐 하면요? If the experiment shows that. 자, 어떤 실험 결과를 보여주면 그럴까? Its product. 그래서 그 제약회사의 제품이 신약이겠죠? is effective. 뭐 하다는 것을. 그치.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럼 이 제약회사는 돈을 벌게 되겠죠. 이득을 보겠죠. 그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the experimenters 실험하는 사람들입니다. experimenters 실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are not 빈칸이에요. 우리 내용을 좀 추측해 보면 뭐 할 수 없죠.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객관적일 수 없죠. 이해되세요? 객관적일 수 없죠.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are not 객관적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objective 객관적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쌤이 봤을 때는요. 이따가 우리 문제는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공정할 수 없다, 뭐 fair, 공평할 수 없다, 그죠? 혹은 impartial, 혹은 다른 단어로 아까 우리 쌤이 오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단어 뭐였죠? disinterested.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쌤 요거 가지고 좀 더 바꿀 거거든요. 좀 더 볼게요. 일단 여기가 지금 뭐다? 핵심 문장 내용입니다. 왜냐면 therefore 뒤였기 때문에 글의 결론인 부분이에요. 근데 쌤이 여기 밑에 좀 바꿔놨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the experimenters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은요 are likely to를 쌤이 좀 써놨어요. be likely to 뜻이 뭐였죠?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잖아요. 뭐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to be vulnerable 혹은 susceptible 쌤이 써놨거든. 자, be vulnerable to 혹은 be susceptible to 하면요 어디에 영향을 받기 쉽다.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 요거 기억나세요? 배웠던 거? 특히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하고 susceptible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동의어가 추가로 더 있으니까 쌤 써드릴게요. 어떤 단어도 있냐면 vulnerable 대신에 subject라는 단어 있죠? subjective 말고 subject요. subject 들어가도 되고요. 어떤 단어도 되냐면 responsiv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vulnerable과 susceptible 굉장히 좋아하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 subject이란 단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쌤 봤을 때는. 이건 주관적인 뜻이 아니에요. 뭐뭐에 영향받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쌤 봤을 때는 이 세 단어는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ulnerable, susceptible, subjective. subject.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 쉬울까요? 뭐에 영향을 받기 쉬울까요? Be vulnerable, susceptible to the drug company. 그 제약회사에게 영향을 받기 쉽겠죠. 요 위에 되세요? 내용 그대로 같잖아요. 왜냐하면 are not objective. 뭐 할 수 없어.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죠? 객관성을 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쌤 요렇게 단어를 좀 바꿔놨습니다.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선생님. 이 문장 별표 칩시다. 색칠 쭉 해놓으시고요. 이 문장.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they might insure 나왔는데 insure라는 단어는 guarantee하고 동의어예요. 보증하다, 보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실험하는 사람들은요. 뭘 보장할 수도 있어요? The conclusion is positive. 뭐하다고? 그 실험 결과가 is positive. 긍정적이고 혹은 benefit the drug company. 그래서 뭐하게 한다. 자, 뭐뭐하게 한다는데 insure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거든요. 해석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돼요. insure that은요. 주어가 동사할 수 있게 한다. 다시 한번 insure that은요. 주어가 뒤에 있는 대절의 주어가 동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실험사들은 실험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이 실험 결과가 자, 누구에게 이득이 되도록 그렇죠. 쌤이 색칠했거든요. The conclusion 주어. 병렬 구조니까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benefit 동사. The drug company 목적어인데 여기서는 benefit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게 한다. 그 실험 결과는 이 제약회사가 뭐 하도록 이득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이득을 보게 한다. 즉 실험 결과를 이 제약회사에게 유리하게 한다라고 한 뜻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 문장. 자, when 접속사 한번 또 나왔어요. 문법 문제. 접속사 뒤에 ing, pp형 나왔으면 뭐다? 그렇지. 분사구문이겠죠? 자, 분사구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법 확인해 보면요. result, 목적어 뒤에 있으니까 능동관계라서 ing을 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어는 좀 아시고 갑시다. assess라는 단어는요. 뭐뭐를 평가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뭐뭐를 평가하다 뜻인데 어떤 단어도 있죠? evaluate, 평가하다라는 단어, 동의어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assess, evaluate. 또 어떤 단어도 있냐면 appraise.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평가하다의 단어들이에요. 물론 동사 value도 있어요. 동사 value도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좀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when assessing results 나는데 결과를 뭐 할 때? 평가할 때, 결과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결과를 평가할 때는요, think about any biases that 나왔어요. 자, 이렇게 후지수식하겠죠? may be present인데 may exist로 쌤 바꿨어요. exist는 살다, 있다, 존재하다 뜻이고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뭐 할지도 모르는,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 편견, 편향에 대해서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럼 첫 문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비판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첫 문장에서는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쓴 내용이 여기죠. 그러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편향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편견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biases는 편견, 편향입니다. 편견, 편향. prejudice 동의어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죠? 정답은 objective가 정답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be vulnerable 혹은 susceptible to 명사하면 무슨 뜻이었다?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수거니까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 부분은 좀 밑에 안 보이는구나. 써드릴게요. 이렇게 써드렸죠? 한 번 더. 자, 수거 나왔죠? be vulnerable to, susceptible to 하면 뭐뭐에 영향받기 쉽다라는 뜻의 수거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